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화장실을 몇 번 가십니까? 만약 나는 하루에 서너 번밖에 안 간다. 참는 힘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그 참는 힘이 오히려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을 마시면 금방 화장실에 가는 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방광이 약해졌네. 신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보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건강 상식이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아무 말 없이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차이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내 신장이 괜찮은지,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신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까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내용 하나로 앞으로 10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신장은 아프면 알 수 있겠지. 이상 있으면 몸이 신호를 보내겠지. 하지만 연구를 보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신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 왜냐하면 신장은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이나 증상을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로감이나 부종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신장을 물 나오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신장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 전체 수분을 조절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대략 40리터 정도의 수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동안 소변으로 배출하는 양은 겨우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수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혈액 속을 돌고 세포 사이를 이동하고 조직 사이를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하루 종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단순한 배출기관이 아니라 몸속 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절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물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먼저 판단합니다. 지금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넘치는지, 혈액이 진한지, 묽은지, 노폐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뒤 소변을 만들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 한 잔을 마셔도 어떤 분은 30분 안에 화장실에 가고
어떤 분은 2시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입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이 조절 기능이 둔해질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신장 안에 있는 미세한 여과 구조들이 하나씩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 구조들은 우리 몸이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수록 정교한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새 것일 때는 미세한 먼지까지 걸러내던 필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둔해집니다. 갈증 신호도 약해지고 배출 신호도 둔해지고 피로도 쉽게 쌓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소변도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느낌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이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겉으로 보이는 횟수만 보고 건강을 판단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조절 능력.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오히려 안 가는 것이 더 위험한 이유,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금방 화장실에 가는 사람,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전혀 가지 않는 사람, 과연 누가 더 건강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주 가면 문제고 참으면 건강하다. 하지만 연구를 분석해보면 이 기준은 완전히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만으로 신장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마다 방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소변이 차더라도 어떤 분은 금방 신호를 느끼고 어떤 분은 더 늦게 느낍니다. 이건 체질의 차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장의 반응 속도입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 농도가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이때 신장이 빠르게 반응하면 불필요한 수분을 바로 배출합니다. 이런 분들은 물 한 잔 마시고 30분 안에 화장실에 가기도 합니다. 이건 오히려 조절 기능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신호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방광이 절반만 차도 신호를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체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주 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거의 가지 않는 사람. 이건 괜찮은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참는 힘이 좋다는 것은 건강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장이 조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약해지면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배출이 필요해도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보내는 알람이 점점 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편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면 염증을 의심해야 하고, 소변을 보고도 시 원하지 않다면 배출 기능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밤에만 유독 자주 깬다면 순환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속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찾는다면 대사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장은 완전히 나빠지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증상보다 두 가지 이상이 겹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는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색이 지나치게 진해지거나 거품이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다리에 눌린 자국이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밤에 반복되는 화장실 신호입니다. 수면이 깨질 정도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 변화입니다. 입맛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먹기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이유 없는 가려움이나 건조함이 지속될 때입니다. 일곱 번째는 근육 경련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반드시 몸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문제는 그 습관들이 대부분 괜찮다고 믿고 있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건강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물을 일부러 줄이는 습관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외출할 때는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 없는 상태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제대로 씻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지금은 바쁘니까 참자. 이 행동이 반복되면
방광이 늘어나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소변이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까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본인은 참는 힘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혹사시키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짠 음식을 계속 드시는 습관입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염분 섭취가 많을수록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네 번째, 약과 건강식품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일부 약물이 신장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짧게는 괜찮지만 오랜 기간 반복되면 누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보조식품도 성분에 따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존 질환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 이 두 가지는 신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속 미세혈관이 계속 압력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입니다. 물 줄이기, 참기, 짜게 먹기, 약 남용, 질환 방치. 이 5가지는 조용히 신장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은 나눠서 자주 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속 수분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신호가 오면 바로 움직이십시오. 단 5분도 미루지 마십시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방광과 신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음식은 조금 싱겁게 드십시오.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맛은 반드시 적응합니다. 이 3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기본 습관이 장기 기능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달라진 사례를 통해 확신을 드리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신장 상태가 달라진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바뀔 수 있겠다, 이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건강 연구를 하면서 저는 아주 공통된 변화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을 바꾼 사람들만 달라진다.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을 넘기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피로는 심했고 밤에 여러 번 깨셨고 다리도 자주 붓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약보다 먼저 생활을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물을 나눠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전, 오후, 저녁 전 조금씩 나누어 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변을 절대 참지 않으셨습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움직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을 바꾸셨습니다.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과일과 채소는 균형 있게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리 붓기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몇 개월 뒤 검사에서는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몸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반응하고 적응하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을 단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나눠서 드십시오. 두 번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음식을 조금만 덜 짜게 드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반드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에 몸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물을 나눠 마시겠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 한 가지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물을 나눠 마시겠습니다. 이 작은 선언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